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민법을 앞으로 강의하게 될 백헌입니다. 처음에는 그 뜨거운 가슴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또 흐지부지 된다고 이게.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뜨거운 용광로 같은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얼음과 같은 차가운 이성으로 접근하면 돼요 이게. 그래서 지치지 마시고 어차피 1년 계획하셨으니까 뭐 1년 계획을 아니더라도 시험은 내년에 1년 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잘 지켜나가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 틀림없이 합격시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강의 방법은 그냥 여러분들 기억을 오래 해야 되거든. 그래서 따라서 하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따라서 하시고, 책 읽읍시다 그러면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디스커스 물어볼 수 있거든. 그럼 그 물어보는 건 여러분들 실력을 점검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저 뒤에서 조는 사람이 있거나 또는 인터뷰를 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누군가의 질문을 하게 되면 집중할 거 아니야. 그러면 옆에서 틀려주면 나도 틀렸는데, 그래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러기 위해서 질문도 하고 그러는 것이므로, 그게 여러분들에게 틀렸다고 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얘기해. 자꾸 틀려도 괜찮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오늘 여러분들 앞에 프린트 드렸을 거예요. 프린트 드렸는데 한번 보시죠. 학원 강의는 우리 또 팀장님이 써놓으셨네. 만능 열쇠는 아니지만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 뭐 성공의 열쇠야 이게. 자, 보시고 여러분들 앞에 프린트를 한번 보셔봐. 그러면 민법의 구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민법의 구성과 출제 영역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민사상의 분쟁 해결 수단을 규율하는 법이야 이게. 민사상의 그 민사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 사회적 책임에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이 있는데, 형사 책임은 범죄를 다스리는 법이야 이게. 그래서 형사 책임은 구속이 돼. 근데 민사 책임은 손해배상으로 귀속이 되다.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그래서 민사상의 분쟁 해결을 위한 수단이고, 이제 나중에 이따가 배우겠지만 민법은 이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것인가, 그걸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산권, 이제 여기다 밑줄 그으셔봐. 재산권 이렇게 여러분들 보충교재. 재산권에는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게 이렇게 재산권에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물권, 그 다음에 채권 이렇게 써보셔. 재산권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물권, 하나는 채권 이렇게 써놓고 봐요. 그래서 물권이 뭐냐면, 물권은 써놓으면 있다. 특정 물에 대한 지배권, 특정 물에 대한 지배권을 물권이라고 하고,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 이것을 채권이라고 불러요. 이제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 이제 우리는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면, 여러분들 소를 제기하신 분들을 보면, 소를 제기할 때는 옆에다가 이렇게 맨 앞에 청구 취지라는 게 있어요. 소송을 제기하면. 그러면 소송 제기는 왜 하느냐면, 우리 사인들이 재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그걸 구제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거든.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장에, 자, 따라서 해보다 청구 취지. 이걸 쓴다고. 청구 취지가 도대체가, 이제 아까 민사소송 문제는 결론이 손해배상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취지가 뭐냐, 이걸 이제 쓰는 것이야.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들을 부양해주지 않으면 부양 청구권이잖아요 이게. 부양 청구 취지. 그래서 청구하는 취지가 민사상의 3대 구제수단이 3개 있는데, 그걸 갖고 공부할 거라고 이게. 그 3대 구제수단이 한번 해보다. 물부손. 이거 갖고 공부할 거라고. 3대 구제수단 중에 하나는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다 같이 물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당이득 청구권이 있어. 부당이득 청구권. 이게 어찌 잘못됐네. 다 같이 부당이득 청구권. 여기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는 손해배상 청구권.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팀장이 이렇게 만들어 놨네. 자, 3대 9대 수단 갖고 앞으로 공부할 거라고 이게. 오늘 배우는 지금 결론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어. 3대 9대 수단이 뭐라고? 다 이제 약해서 했나? 물부손. 이것만 갖고 공부할 거라고 앞으로. 물권적 청구권, 또 하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또 하나는 손해배상 청구권. 근데 여기서 이제 물권적 청구권은 따로 공부해야 되고, 뒤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여기 한번 써보셔. 오른쪽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오른쪽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누리는 이득을 부당이득이라고 그래요. 법률상 원인 없이 누리는 이득을 무엇이라고? 부당이득. 그러면 이제 법률상 원인 없이 누리는 이득은 주로 언제 생기냐면 주로 지금은 아직 안 배웠지만 앞으로 배워갈 때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언제 생기냐면 무효 취소 해제 시에 생겨. 법률상 원인 없이 누리는 이득은 여러 경우에 생기겠지만 주로 언제 생긴다고요? 무효 취소 해제 시에 생긴다고. 이렇게 써보자. 무효 취소 해제 시에 생긴다. 그럼 이런 것들을 앞으로 다 배워갈 테니까. 우리는 이제 거래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럼 거래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어. 또 거래 행위를 하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거래를 하다가 해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로 부당이득이라는 문제가 생긴다 하시면 돼. 다 같이 원인 없이 누리는 이득. 주로 언제 생긴다고? 무효 취소 해제 시. 그래서 앞으로 무효 취소 해제 나오면 그냥 부당이득 생기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긴다 이렇게 시험에 하나 지문이 꼭 들어간다고 얘기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데,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 원인이 두 개 있다고. 다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그럼 여기 불법행위에다 밑줄 그으셔. 불법행위. 이렇게 불법행위에다 밑줄 그으시고, 고의 또는 메모하셔. 받아 쓰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친 행위. 타인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친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하고, 그 언제 생기냐면 여러분들 자동차 부딪히면 불법행위야 그래. 자동차 부딪히면 불법행위라고 이게. 그래서 불법행위가 되려거든 반드시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무엇이 있어야 되면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의가 뭐냐 이런 거 배운다고. 고의는 밑줄 그으시면 의도 이렇게 써보죠. 고의는 의도. 고의는 뭐라고? 의도. 과실이 뭐냐면 우리가 실수 이렇게 말하지, 근데 법에서는 주의 의무 위반 이렇게 써놓으면 돼. 주의 의무 위반을 과실이라고 불러. 고의는 뭐냐면, 고의가 뭐라고 그랬어? 확 부딪혀야지. 의도. 그 다음에 자동차로 부딪히지 않도록 앞에 전방 주시 의무 있잖아. 우리는 주의 의무 위반을 과실이라고 불러. 그래서 반드시 손해배상이 생기려거든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 이런 게.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 밑줄. 채무불이행은 나중에 조금 이따가 배울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면 채권 채무가